네, 다음 주 5년 만에 한미 간 2+2 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대북 제재 효과성 논란까지 양국 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가운데 대면 회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는 모두 8개. 이 가운데 절반은 2017년에 채택됐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주력 사업인 섬유 제품 수출이 금지되고 원유 수입은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외화벌이의 근간인 해외 노동자 파견 길도 막혔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무역량이 급감하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문제 제기입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립니다. Because we have the stringent sanctions, the isolation, the general dis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North Korea's pursuit and production of WMD, very few nations in the world would make the decision that North Korea has. 대북 제재도 비핵화를 바로 견인한다 만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정책 실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인민들이 그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좀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해제나 완화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측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3년째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어떻게든 본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도 대북 제재와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상황. 다가올 한미 2+2 고위급 대면 회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